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숨졌는데 경주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지금까지 5명이 사망했습니다. 안강 산업 폐기물 매립장 허가와 관련해 경주 지역 대종가와 유림들도 나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매립장으로 오염시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TF는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설과 관련해 한수원의 은폐 의혹과 정황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확진 하루 만인 어제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추적하고 있지만 역학조사 도중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50분쯤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부터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있어 경주시 안강읍의 병원 2곳과 약국 2곳을 방문했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해져 지난 22일 동국대 경주병원을 찾았고 입원 전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A씨는 입원한 뒤 상태가 악화됐고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하던 중 숨졌습니다. 분을 하루 계시다가 대구 병원으로 옮기려고 진행 중에 이제 상태가 심해지셔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A씨와 접촉한 가족 2명도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방문한 안강읍의 병원과 약국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숨져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망을 하셔서 우리가 따로 감염 확인하기가 지금 곤란합니다. 관제 센터를 이용해서 차량 움직인 거를 다 추적을 했고요. 본인 카드 결제 확인을 했고 계속 아직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진인 30대 간호조무사와 80대 고령 환자 등 모두 5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출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일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보건소로 이송된 뒤 모레부터 접종됩니다. 경북에서도 26일 금요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경북 1호 접종자는 노인요양시설인 안동 애명노인마을 사무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에서도 26일 금요일 아침 9시부터 노인요양병원과 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433곳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살 미만으로 한정돼 있어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보다는 종사자가 3배 정도 많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접종 인원은 대상 중 접종에 동의한 92%, 2만 600명입니다.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하고 시설은 위탁의료기관 촉탁이 혹은 보건소가 방문 접종하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서 접종받습니다. 시설별로 누가 어디서 접종받을지 모두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병당 10명이 접종받을 수 있어 10명 단위로 접종 장소를 정했습니다. 경북의 첫 백신 접종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인 안동 애명노인마을 종사자로 26일 오전 9시 이곳 안동시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1차 접종자는 8주 뒤 2차 접종까지 모두 2차례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3월 8일부터는 병원급 이상의 보건의료인, 3월 22일부터는 119 구급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국제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 종사자부터 접종합니다. 경북에서는 3월 15일부터 안동, 김천, 포항 3개 의료원과 영주, 상주 적십자병원 등 6개 전담병원 종사자 1,800여 명이 우선 맞습니다. 2회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백신을 맞히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경북에서는 일단 3월 말까지 18살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 중 4만 2천여 명, 1.9%가 1차 접종을 마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해병대는 오늘 전북 군산으로 휴가를 갔던 간부 A씨가 복귀 전 군산에서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는 간부 A씨의 부대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부대원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북구에서 기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모두 4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 지역 대종가와 유림들도 안강 산업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종친 대표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고 민심이 둘로 나뉘는 갈등을 막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강 이 씨와 경주 최 씨, 성균관 유도회 등 안강 지역 11개 대종과 종손과 유림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두류공단 산업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업자가 매립장 조성을 신청한 지난해 7월부터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민심은 황폐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거대 자본에 휘둘려 후손들의 자산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뜻을 애향선언문에 담아 반대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기 위하여 반대 비상대책위와 안강 은민의 외침에 감사하며 고향을 지키려는 노력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공해 배출업체들이 두류리에 들어오면서 원주민들은 고향을 등지고 집단 이주했고 이후부터는 환경 저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립장까지 허가되면 지속적인 증설과 공해업체 난립으로 안강은 살 수 없는 고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두루 동민들이 이전에 이사를 했지만은 또 현재는 앞으로 계속 그래갈 것 같으면 안강군민 전체가 다른 데로 이주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나. 기자회견 후 준하경 경주시장에게 애향선언문을 전달하고 매립장을 불허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주 시장은 두류공단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절차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환경적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세 번째로는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결론을 낼 겁니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침출수 대책 등 30가지가 넘는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업체는 지난달 25일 보완 서류를 제출해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월성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정기검사 보고서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회에서도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국회 노후원전 안전-TF는 한수원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의혹이 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결과는 월성원전 구조물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해 오염수가 바다로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월성 2호기 19차 정기검사 보고서도 오염수가 외부 환경으로 누출돼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며 부적절한 유지 점검 사항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설이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 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한수원은 누설이 안 됐다는 거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후원전 안전조사 TF는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누설과 누수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삼중수소 문제로 지난달 월성원전 방문 조사까지 벌였는데 한수원은 당시에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중요한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1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모른다 그랬거든요.
원인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원인을 모른다 그랬고 알 수 없다 그랬고. 또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들조차 누설 관련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수원과 원안위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의혹과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과 원안위의 핵심 관계자는 킨스 보고서에 따라서 그 진실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거나 최소한 은폐 축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또 원전의 누설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데도 한수원과 원안위는 책임 회피성 해명과 여론전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한수원도 모른다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밝혀내겠다. 지하수 3중수소 검출이 원전의 누설 때문이란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한수원과 원안위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산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소중립특위는 이번 산업부의 공사계획 인가 연장 결정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경주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거룡호에 대한 선체 내부 수색 결과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50분쯤 예인한 거룡호를 인양해 내부를 확인한 결과 실종자 4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체 내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실종자를 찾기 위한 해상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달 사태는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와 경북 모든 대학이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구 344명, 경북 4,560명 등 4,904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오는 28일까지 모집하는데 정원을 다 채우는 대학은 사실상 없을 전망입니다. 특히 90개 학과의 신입생 4,800여 명을 뽑는 대구대학교는 870여 명을 채우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미달 인원이 많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는 10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구체적이고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다 움직이니까 다양하게 결국은 그 시장 수요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을 더 높이거나 또는 수요자들, 학생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 또는 좋은 경쟁력 있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상주 캠퍼스부터 정원이나 학과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대학교는 영남이공대와 통합하기 위해 특임부총장을 선임했습니다. 정원과 학과를 줄여야 하는데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커 자율에 맡겨 답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을 보이는데요. 약 20%가량의 미충원 발생이 지금 예상됩니다. 이 중 절반인 10%가량을 전체 대학이 고르게 감축해야 합니다. 대신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 정원을 줄인 대학들이 재정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학령 인구는 계속 줄어 신입생 정원 미달 사태는 더 심해질 전망이어서 대학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낮부터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었습니다. 주말까지 기온이 계속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남풍이 불어들면서 다시 봄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추위는 풀리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포항과 경주를 시작해 밤에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남부지방에 최대 20mm, 북부지방과 울릉도 독도에는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충분하지 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 경북 동해안에는 오전까지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11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내일 오후부터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공장 인근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소방장비 10세대와 인력 40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밖에 쌓아둔 철제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모든 주민 32,700여 명이며 1분기 우선 접종 대상자는 고위험 시설 입소자와 병원 관계자 등 441명입니다. 영덕군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자체 추진단과 아산병원, 소방서, 경찰서, 영덕군 의사회 등 지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